어제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는 오늘 아침 인사말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 내린 5cm의 눈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활동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도로들이 마비됐습니다.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먼저 어제 저녁 대혼란의 현장을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폭설로 뒤덮여 차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위 차는 모두 멈춰서 있습니다. 2시간 만에 눈은 그쳤지만 치우지 않은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차량이 뒤엉키고 바퀴는 헛도는데 미끄러진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잇는 영동대교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영동대교를 넘어가자마자 아예 그냥 버스가 멈추더라고요. 1시간 넘게 영동대교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다리 한가운데서 승객들이랑 다 같이 그냥 내려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11시 15분에 출발했는데 집에 거의 5시 돼서 들어왔으니까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대요. 대중교통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버스가 헛바퀴를 돌다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마치 썰매처럼 위험천만하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류장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는 버스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100명 이상은 거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좁은 인도가 꽉 찰 정도로 많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추위에 떨면서 이제 2시간을 기다린 거죠. 곳곳에서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막았는데? 대책 없이 내린 눈에 수많은 시민들은 긴 밤을 도로에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하고 있는 2022년 나토 순방 때 1호기 좌석 배치표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김건희 씨 측근 등과 함께 앉았습니다. V7으로 명명된 순방 차량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을 마치고 마드리드 공항에서 1호기를 탑니다. 이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가 1호기에 함께 탄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글쎄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JTBC 취재진이 3급 비밀인 당시 순방 수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신 씨의 이름, 비행기 좌석 배치표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자리는 1층 44A, 그 주변으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최측근들 이름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앞자리에 앉은 건 여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행정관입니다. 건진 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백 교환 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신 씨의 옆자리에는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한 수사관 출신 최모 행정관이, 그 옆자리에는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측근인 조모 행정관이 앉았습니다. 조 행정관은 디올백 사건 당시 선물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신 씨가 숙소에서 마드리드 공항을 갈 때도 수행 차량을 이용한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V7이라 불리는 수행 차량 탑승자로 적혀 있는데 조 행정관도 같은 차량에 탔습니다. 문제는 신 씨의 이름이 수행원 135명 명단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무상으로만 발급 가능한 관용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관용 여건이 발급됐다는 자체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관련 정황을 포착한 특검도 여권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모독해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번엔 내란을 막아낸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엄군을 막은 행위가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정에서 지켜보던 내란의 2인자 김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고 국회를 지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민들이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도리어 적반하장식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를 국회 내외부가 폭도들에게 장악당한 상태라고 규정한 뒤 군은 폭도들에게 폭행당하면서도 일체 반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이놈들의 공격에 대한 반격 행위도 없었다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대해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고 군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간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이 같은 발언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측은 주객 전도란 말까지 써가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비상계엄 1년, 내란 2인자로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창원 중학생 모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도 여중생을 불러서 성폭행하려다 남학생들이 나타나며 계획이 틀어지자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그 정황이 담긴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황급히 건물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여중생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 맞은편 모텔 입구로 갑니다. 1분쯤 지나서야 남성은 건물에서 나와 여중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다가갑니다. 건물 계단에 숨어있던 남성은 여중생 주변에 어른이나 남학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은 앞서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모텔 방을 잡고 2주 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을 찾은 여중생은 4명이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대상으로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중생을 포함해 2명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뒤 여중생 1명은 다시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여중생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2명을 불러 다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쇠붙이 붙이는 깡깡 소리 그런 소리 들렸다가 제가 좀 너무 시끄러워서 말 좀 하려고 나왔다 보니까 뭐. 남성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반년 정도 됐습니다. 9년 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가 남학생들이 나타나는 등 일이 틀어지면서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친윤계 핵심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영진, 권영세 의원에 이어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연 회의. 그런데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 부끄럽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걸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라는 질타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5분 넘게 이어진 발언이 나오는 동안 옆옆 자리에 앉은 장 대표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 있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TF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친윤 의원들의 이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장동혁 지도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1년인 지난 3일 장 대표가 계엄에 사과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은 또렷해졌습니다. 사과문을 냈던 대구 지역 권영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는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은 정말 지지 기반이 붕괴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장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포로가 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앞서 친윤 핵심이던 권영세 의원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